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만 해도 이제 저점을 깨고 또 지수가 내려가는가 싶었는데 지금 약간의 변화가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여전히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476포인트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833포인트까지 0.3%대 상승세. 그 안에서도 역시 코스닥의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죠.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이제 다시 빨간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 첨보 할 것 없이 오늘 다시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 시장의 하락세가 오늘은 좀 멈춰지는 것인지 장 마칠 때까지 좀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장 초반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분위기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또 메타까지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선방하는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감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역시 5월 FOMC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나 종목별 장세, 실적들을 잘 체크해야 하는 상황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잘 골라볼까요? 좋은 종목 저희가 또 20가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증시파워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매수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질문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방송을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신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어떤 종목을 그럼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처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픽은 동국 RNS를 시작으로 효성 OMB, 파이버 프로, 코데지 컴바인, 샘표 식품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이청원 FA의 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JYP엔터, 한일사료, 대주산업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첫 번째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도 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종목들도 좀 눈에 보이고 자, 이렇게 10가지 준비했으니까 시청자분들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을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이동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전문가의 이름 3글자를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 김근우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릴레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근우 전문가의 종목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동국 RNS입니다. 한국 RNS. 사실 우리 이제 제가 목요일에 매주 출연을 하는데 굉장히 효자 종목이에요. 목요일만 되었다 하면 눌림목을 발생해 줘서 제가 그런가요? 말씀드리기 굉장히 편안한 위치를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제시를 드리면 또 단기간 내에 시세를 줘서 사실 제가 목요일마다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좀 효자 종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동국 RNS가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제가 매주 말씀드렸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동국 RNS는 제가 오늘 포함해서 5일째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좀 체크를 하자라면 이날 3월 9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자,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좀 크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부터 해서 자, 시세를 줬습니다. 자, 큰 시세를 주고 빠진 날 제가 목요일이었어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눌림목이면 다시 들어갈 만하다. 다시 시세 줍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요. 그리고 이날 다시 말씀을 드려요. 또 시세를 주고요. 그리고 또 이날입니다. 또 시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말씀드렸던 자, 이날이 아니고 이날이죠. 자, 4월 20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이 된 건데 오늘 또한 다시 한번 눌림목을 발생해 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동국 RNS라는 종목을 어떻게 찾아냈으면 과거에는 어떤 움직임 보여줬는지는 주봉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동국 RNS도 과거에 2021년에 7,880원의 가격대를 형성했었는데 지금 많이 빠지고 나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자랑을 너무 하시다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과연 다시 한번 오늘 눌렸는데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도.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청원 FA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은 우선은 마무리된 걸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상당 부분 흔들리는 가운데 동사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해당 종목이 지금 잘 버티고 있음과 동시에 동사가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출 비중이 이제 50%까지 올라왔다는 점과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이 방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세이즈는 더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응당 거기에 따른 실적과 매출액 등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지표들은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최근 며칠간 많이 밀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장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시장 리스크는 분명히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기타 시장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잔고 이것만 마무리되면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처럼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지만 그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았던 동사의 주가는 오늘 혹은 내일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충격을 꽤나 받았다는 점. 그래서 이제는 올라갈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 주가 흐름이 좋았던 동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해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신 이청원 FA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요? 네, 효성 OMB 종목 준비했습니다. 효성 OMB. 지금 3월 9일 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효성 OMB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뭐 식품, 비료, 사료주들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효성 OMB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 위기가 놓여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3월 9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어떤 움직임 보여줬는지 차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효성 OMB 일봉 차트인데요. 3월 9일이 이날입니다. 3월 9일이 이날이에요. 자, 이날부터 해서 어떤 움직임 보여줬는지 보겠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한다라면 장중 고가 기준으로는 약 20%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제시드리고 나서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락한 다음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신 분들은 뭐 25% 혹은 그 이상의 수익률 또한 가능한 구간을 주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주봉 차트 보면서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라인대를 그어 보았습니다. 10,000원 조금 안 되는 9,990원 정도 되는데요. 자, 이 라인대 보게 되면 과거의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주었던 지지 구간을 보게 되면 자, 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 놓여져 있죠. 지지를 받으니까 상승을 만들어 줬던 이런 종목, 이런 자리인데 이탈을 했어요. 이탈하니까 저항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하니까 시세가 발생하고 이탈하니까 저항대가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 구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잘 맞춰서 설명해 주셨고요. 효성 OMB 봤습니다. 다음 이청원 FA님 종목 뭐죠? 예,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최근에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네. 이게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또한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방산 관련된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적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단순하게 1분기가 끝이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다른 기업들은 마찬가지고 대다수 기업들의 수주 잔고를 토대로 본다면 올 한해 실적 전망은 결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올 4월에 시장이 지금 크게 밀린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기록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딱 안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레일 솔루션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즉 철도라든지 방산에 대한 투자와 이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동사의 입장에서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더욱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고 이에 따라 실적은 또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시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선형관계가 단순하게 무너지는 경우는 잘 없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잘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매수 시점으로 충분히 삼아도 된다는 점. 그래서 현대로템도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로템 방산주 하나 더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파이버프로라는 종목 파이버프로. 가져왔습니다. 파이버프로도 한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3월 2일 날 제시를 드렸고 그 당시 이슈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광학 센서, 광 계측기기 등을 연구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수급이 좀 발생하고 있는 항공 우주 섹터에 포함되어져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3월 2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 이상 시간이 지금 흐른 상태인데요. 그 이후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본다라면 장중 고가까지 약 4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을 주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올라간 것인가? 40%면 굉장히 큰 수익을 줬으니까 이제 내려갈 시간인가?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지만 주봉상 보시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이제 5월에 보게 되면 7,000원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4,000원이 좀 안 됩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를 아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도록 하고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두 가지 라인 제가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먼저 3,500원 라인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세 상승을 만들어 주고 나서 기술적 반등 전에 지지를 받는 구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위에 보이는 4,500선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3,500선 지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는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 저항받습니다. 저항받죠? 저항받는 구간이 계속 지속되다가 최근에 가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이 구간을 이렇게 여러 차례 저항받는 중요한 구간 돌파하게 되면 큰 시세 주는 경우 제가 2%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중요한 자리에 있고 땡. 앞으로 네, 여기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이버프로 일단은 말씀해 주신 저항대를 뚫었습니다. 흐름 체크해 보겠고요. 자, 다음 이청원 FA님 네, 또 가져오셨네요. 네,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올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JYP 엔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매니지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뿐만이 아니라 YG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해 산업 그리고 사업 환경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무언가 공연도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실적이 지금 더 나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연이 정상화되고 광고 수익도 필연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음원과 음반,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모두 다 실적으로 올 한 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 SM과 하이브 이슈가 마무리된 이후로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완전히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 JYP 엔터 같은 경우 주가는 지금 딱
18만 5천 원 정도에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어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주가는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턴을 오늘 아니면 내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일 섹터는 1차적으로 2차 전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매니지먼트 회사도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보고 그중에 하나는 JYP 엔터가 될 겁니다. 시가총액 10위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SM도 시간을 두고 들어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성장이 밝은 산업에 속하는 유일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만큼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YP 엔터 이청원 FA 매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들어봤고요. 다음은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다음 종목 커데지 컴바인이라는 커데지 종목 컴바인. 준비해봤습니다. 네. 커데지 컴바인 사실 뭐 지금 트렌드나 지금 이슈나 지금 수급에는 좀 맞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별 종목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이슈라고 한다면 굉장히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시에는 이제 패션 사업이 실적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영업이익 매출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받고 최근에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참고로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데지 컴바인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2021년 8월에 보게 되면 3,845원, 4,000원까지, 4,000원 부근까지 갔던 종목이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 1,600원대 가격까지 하락을 했어요. 거의 뭐 3분의 1 정도의 가격까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3분의 1까지는 아니죠. 뭐 반 좀 더 되는 하락이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고 이 1626이라는 곳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습니다. 이 구간에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지지를 받고 커데지 컴바인은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바닥이구나를 우리에게 각 차트상 가르쳐 주게 되었고 1630원대 구간을 지지받고 나서 상승할 때에는 이 두 번째 선 2420원 선 제가 그어두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요. 상승할 때 저항을 받는 구간 그리고 하락할 때도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활용되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구간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위에 선이 2800선까지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의 눌림 구간 잡아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커데지 컴바인까지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 뭐죠? 한일사료입니다. 한일사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해당 협정이라고 하는 게 4개월에 한 번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즉 연장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다시 연장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소폭 이슈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한일 사료도 그렇고 팜스토리도 그렇고 관련된 사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오르긴 힘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슈가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정이 연장이 될지 되지 않을지 즉 불확실하죠. 그 리스크가 있는 동안에는 사료 관련된 기업들이 소폭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타 사료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쉬운 게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거의 다 올랐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판매 가격에 크게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이 오히려 적자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료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 종목이라 하더라도 기타 종목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일 사료는 유독 변동성이 크고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도 크니 가급적이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일 사료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샘표 식품이라는 종목 샘표식품. 준비했습니다. 이제 방금 이청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흑해 곡물 협정이 지금 중단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주들, 사료주들, 비료주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샘표 식품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올해 보면은 상승이 꽤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100에서 2,600까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특정 섹터만 상승한 감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식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쭉 하락을 해줬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보시게 되면 2021년에 68,500원까지 가격대가 형성되었던 이 샘표식품이 지금은 3만 원째가 안 되는 가격이에요. 굉장히 저렴하다, 저평가 단계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샘표식품이 완전히 변동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과거부터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윗꼬리를 한 번씩 올려주는, 거래량이 한 번씩 튀어주는 이런 구간을 발생했던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지워보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과거부터 보게 되면 이 고동색 선이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 고동색 선 보이실 건데 이 고동색 선 맞게 되면 떨어지는 저항 가격대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맞는 영역, 이런 구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돌파가 이루어져요.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래량이 없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다만 최근에 보게 되면 수급이 붙은 상태로 이 구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고동색 선 61선입니다. 중기 이동평균선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세 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샘표식품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섹터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배합 사료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99%, 거의 절대적인 기업인데, 동사와 조금 전 한일 사료 이슈 자체는 똑같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라고 하는 부분. 다만 주가의 상승률에 있어서는 동사가 오히려 상당 부분 미미함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 이슈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때는 언제나 대장주가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점, 그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한일사료라고 하는 기업은 단기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볼 만한 그런 기업인데 반해 대주산업은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조금은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 그에 따른 이유가 지난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응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재화의 판매 가격을 올려서 그것을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개선으로 만들게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잘 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섭력이 있어서 열위에 있다는 거예요. 한일사료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반면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의 인상을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견인하였고, 덕분에 매출액 개선과 영업이익의 개선이 모두 나온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특정 이슈에 따른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겠지만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가운데 실적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견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점 구간에서 상당 부분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호흡을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주산업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의 상황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이 은행권 위기가 유동성 위축까지 연결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 둔화까지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오늘 우리 증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현재 약보합에서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가 0.4% 하락한 2,47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3% 하락한 829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들이 강한 상승 혹은 하락을 이어가고 있을지 주요 업종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현대 기아차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분기 합산 영업이익만 6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죠.
이 현대그룹주들 지속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아가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요. 기아가 올 1분기의 매출액이 2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8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자동차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기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조 원도 돌파할 것이다라는 업계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사는 일제히 기아의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현재 업계에서 예측한 분기 실적을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여주면서 양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만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글로벌 1위 완성체 업체인 토요타까지도 추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떠할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 현재는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0.00% 보합권에 머무르면서 진행 중이고요. 기아는 1% 소폭으로 오르면서 86,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아와는 다르게 조금은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 삼성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반도체 영업 손실만 4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소비 수요 감소 그리고 메모리 불황으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은 6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14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최저치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는 2분기에도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합니다. 또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프라나 R&D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전날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이 5% 그리고 엔비디아도 3% 가까이 올라줬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주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제히 파란불 켜내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 하락하면서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두성 엔지니어링이 1%, 이수페타시스는 2%,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3% 넘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물 사료주 관련돼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곡물 수출 대금 결제를 허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지금까지 많이 올라졌던 곡물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악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JP모건과 러시아 농업은행 간의 거래를 승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은행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과 러시아은행 간의 결제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는 그동안 흑해 곡물협정 연장 협상을 벌이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 농협은행에 스위프트 복귀 등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스위프트 결제망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세에는 호재지만 이런 곡물이나 사료주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관련주들의 움직임 어떠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팜스토리 홀로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다른 종목들 일제히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이 1%, 효성 OMB 3%, 한일사료는 5% 크게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분을 많이 보여줬던 누보는 15% 가까운 하락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좋은 종목들 잘 선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종목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한국내화와 슈프리마 HQ, 미래생명자원, 사조동원, DRB 동일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이청원 FA의 종목은 텔레칩스, 성우하이텍, 세아제강, 포스코홀딩스, 클래시스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역시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또 이렇게 자세하게 투자 노하우도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바로 딱 인식을 하시면 이동하실 수 있고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이렇게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네, 한국내화라는 종목 한국내화.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내화물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에 따른 수혜주로 구분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내화의 차트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2020년. 자, 2021년 7월에 보게 되면 5,47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2,59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약간 상승을 해서 3,4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굉장히 저평가주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라인대를 한번 그어봤습니다. 어떤 가격대냐 하면은 과거에 대세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할 때 이 구간에 닿게 되면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간 닿게 되니까 지지를 받았어요. 결국 2차례 지지를 받고 나니까 다시 한번 상승분을 만들어줬던 그런 자리입니다. 다만 이제 2022년의 하락장을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고 나니까 과거에는 지지받았던 구간이 지금은 저항대로, 자, 거래량 없이 한번 상승을 해줬지만 바로 깨지고요. 다시 한번 저항대로 수차례 작용했던 영역이 지금은 돌파를 했습니다. 3,200원대 라인을 대량 거래와 함께 돌파하게 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거든요. 한국내화는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자, 일본 부분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적당한 눌림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눌림이 발생할 때 한번 진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내화 지금 오히려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찬스, 눌림목을 줬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예, 텔레칩스라고 하는 텔레칩스. 기업입니다. 현대와 기아가 지금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는 완성형 부품, 종합 부품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위아나 모비스, HM만도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아래에 있는 협력업체가 되겠죠. 대략 9개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는 차량용 부품업체 모두가 전반적으로 수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사도 대표적입니다. 지금 신차의 출고 기간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이슈가 되었던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나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더 공급은 원활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텔레칩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MCU라고 하는 재화의 공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장중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2만 원을 우선은 돌파를 했습니다. 이후로 시장이 밀리면서 소폭 조정은 받고 있지만 오늘 그래도 도지형 형태의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해당 종목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당분간 흐름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업황 자체의 흐름, 이것이 줄 수 있는 주가 상승, 그 점 토대로 동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텔레칩스까지 자동차 관련 부품 종목도 챙겨보겠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슈프리마 HQ라는 슈프리마 종목 HQ. 준비했습니다. 이제 슈프리마 HQ는 ID 사업부를 물적 분할했어요. 네, 그래서 슈프리마 ID를 세웠는데 이 슈프리마 ID를 최근에 이제 550억 규모로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실제 공시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550억이라는 자금을 이제 슈프리마 HQ에서는 사업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게 되면서 슈프리마
슈프리마 HQ가 이름이 좀 어렵네요. 슈프리마 HQ가 관심을 받고 있고 시장에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급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구간대에 진입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슈프리마 HQ 주봉상 차트입니다. 네. 과거에 보면 2021년 4월이죠. 4월에 14,200원대 가격까지 갔던 종목인데 현재는 지금 6,000원대 가격입니다. 반 이상 하락을 한 종목이고 저평가주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고요. 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이 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600원대 라인 때 선을 하나 두었는데 어떤 구간이냐 하면 과거에 하락을 할 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으니까 상승을 보여주고요. 지지를 받으니까 상승을 보여줬던 해당 자리인데 2022년 하락장에 이 구간 깹니다. 깨고 나니까 저항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이 구간을 최근에 이슈와 함께 강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받고 지금 가격대도 이 구간에 지지를 받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6,600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눌림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입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슈프리마 HQ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이요. 예, 성우 하이텍입니다. 성우 하이텍. 마찬가지로 차량용 부품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체의 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범퍼 레일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범퍼 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우리가 한 대 생산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기본이 될 수 있는 원재료인 철광석이나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원재료 가격의 인상을 판매 가격에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의 흐름과 또 동사를 매우 좋게 보는 이유가 회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매출액은 대략 40% 정도 늘어난 기업이 응당 영업이익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거의 20배나 올라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매출액이 조금만 더 늘어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동사의 영업이익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지금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2차 전지 배터리 보호 소재 또한 지난해부터 시장에 조금씩 공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자동차, 즉 차량용 부품과 2차 전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흐름 자체 그리고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완만한 우상향입니다. 기울기 또한 적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잠시 가지고 간다면 4월 12일 기록한 1,690원 이 가격대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성우 하이텍까지 갑자기 마무리 시켜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김근우 전문가님. 미래생명자원 가져왔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이에요. 대표적인 사료주이기도 한데 미래생명자원 또한 흑해곡물 협정이 중단 위기에 좀 놓여지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차트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미래생명자원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과거에 보게 되면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창일 때 이 전쟁 이슈와 함께 12,9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식품주들, 사료주들, 비료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돌출될 때 세계적으로 그런 이슈가 좀 주목을 받을 때 상승하는 이런 좀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 상승 전에 제가 이 두 가지 선을 한번 그어 두었는데 어떤 구간이냐고 하면 이 대세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보면 굉장히 저항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저항을 많이 받는 구간은 결국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니까 이게 큰 상승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할 때도 이 구간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다가 깨고 나니까 저항대가 되고요. 저항대를 돌파하니까 시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하고 나서는 계속 저항대 영역이었어요. 저항대의 영역이었던 구간을 최근에 대량한 수급과 함께 한 번에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물론 과거처럼 무조건 대세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자리를 돌파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이청원 FA님. 네, 세아제강이라고 하는 세아제강. 기업이에요. 이제 철강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정도 꺾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올해 경제가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중국이 산업 생산량을 늘리게 되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원재료는 결국
철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강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냉연 강판이나 열연 강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즉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은 그리 아쉬운 일정 부분 아쉬운 흐름을 보이는데 세아제강이라고 하는 기업, 즉 강관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전망이 매우 좋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서려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강관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을 경우 실적은 사실상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동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1입니다. 강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조금은 새롭다기보다는 니치 마켓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판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봉이나 현강 쪽 그쪽으로 강하다면 세아제강은 자신들만의 특수한 영역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 3월 그리고 4월 한 번에 큰 폭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조정에 따라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강한 모멘텀에 있기 때문에 이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아제강 철강주 하나 또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근우 전문가님 종목은 뭐죠? 사조동화원 준비했습니다. 사조동화원. 이 또한 식품사료주입니다. 이렇게 곡물협정이 중단 위기에 있으면서 사조동화원 또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주봉상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2022년에 2,765원까지 갔던 종목이 이제 8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1,000원 정도의 1,068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을 지금 만들어내었고 사실 굉장히 낙폭과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 자, 2020년도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가격대와 현재 가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낙폭과대 상태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세 가지 선 제가 그어두었습니다. 먼저 가장 하단에 있는 이제 1,100원 정도 되는 구간의 선이 있는데 이 구간 먼저 확인해 보고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쭉 하락을 했어요. 대세 하락이 발생했는데 이 1,100원대 구간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렇게 4차례, 5차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한다라면 한 번의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고요. 돌파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과거의 지지대 영역입니다. 지지대 영역이에요. 자, 1,368원, 1,370원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 상당히 많은 수차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항받을 가능성 한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가격대 진입해 볼만 한데 어디까지 볼 것이냐, 1,370원 정도 가격대까지 볼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조 동화원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이죠.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누구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크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이 철강 쪽을 한번 보는 거예요. 철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되는 최종 제품,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넓은 판이라 할 수 있는 판재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봉이나 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봉형강류. 세 번째가 특수강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판재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고 그 중에서도 차량이 되겠죠. 차체의 큰 틀을 만들 수 있는 문이나 또는 그 후드 같은 경우 모두 다 냉연 강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도 30%로 가장 높습니다. 냉연 강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만들기가 가장 힘들고요. 또 가장 고급스럽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차량 판매 잘 되고 있죠. 현대나 기아가 판매가 잘 되어서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은 전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기저에 있는 건 2차 전지 소재라고 보여지는데 철강 쪽이 만약에 나아지게 된다라고 하였을 때는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더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오늘 양봉이 나오는데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철강주 하나 더 소개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 DRB 동일이라는 종목 DRB 마지막으로 좀 동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제 고무 벨트나 고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차트상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앞으로 상승할 만한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네네. 마지막 종목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주봉상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에 보게 되면 8,600원대 가격대까지 형성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세요. 4,500원입니다.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 종목이고요. 이 바닥 구간에서 제가 선을 3개 그어두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 박스권 구간입니다. 먼저 이 하단에 있는 4,170 구간과 4,730 구간 이 두 가지 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시는 분들 위해서 좀 키워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봉의 시작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상승을 할 때 저항을 받습니다. 굉장히 수차례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돌파하지 못하니까 이 박스권의 하단부, 즉 4,170원 선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거 말고 최근자를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이 4,170원 구간이 2023년부터의 저점이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간 지지를 받고 상승할 때에는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큰 시세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봉상 보게 되면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수렴하는 구간입니다. 변곡점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으로의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말씀드리고 네. 네, 좋습니다. 자, DRB 동일까지 마지막 종목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클래시스라고 하는 클래시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바닥을 이제 다지려고 하는 네.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난 며칠 동안 흔들리지 않은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수급이 붙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이 좋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JYP도 그렇고요. 실은 클래시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3월 말에 2번에 걸친 양봉이 나오면서 한 단계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 지금 옆으로 주가가 횡보하고 있을 뿐 코스닥이 그렇게 밀리는 가운데 동사의 주가는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고 있는 가운데 기간 조정을 갖는 기업이 시장이 한번 턴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가가 못 오를 이유는 결코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동사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 그 사이에 보이고 있는 의료, 미용 관련 기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수급과 시장도 이제 턴이 된다면 동사의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오르지 못할 이유는 저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높은 영업이익률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 산업이 여전히 성장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숙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클래시스라고 하는 기업의 지금처럼 기간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역시 클래시스도 여러 번 가지고 오셨죠. 이청원 FA님이 강조해 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서 탑픽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오늘 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지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보죠. 김근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저는 DRB 동일이라는 종목, DRB 마지막에 동일. 말씀드렸던 예. 종목을 탑픽으로 꼽았고요. 매수가를 현재가로 본다라는 가정하에 손절가는 4,050원, 목표가는 5,2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DRB 동일을 소개해 주셨고, 자,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저도 클래시스라고 하는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린 기업인데요. 흐름이 좋으니까 목표 가격을 25,000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우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RB 동일과 클래시스 오늘 시장에서 탑픽으로 좀 골라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나머지 18개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실적이나 이런 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